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장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레슨을 받기 시작한 학생이 이번에 선화예고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전공을 생각하시고 또 전공을 하고 있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막막하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년 초에 그 학생이 중2 올라갈 때 처음 저한테 왔어요. 처음에 하이든 콘체르토 2번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봤을 때 왼손 오른손도 잘 안 돼도 기초가 많이 부족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진짜 부지런히 기초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 영상에도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이 왼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안 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정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거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쉬프팅 하는 거 훈련하고, 활쓰기 계속 훈련하고, 1년을 그렇게 기초 공부를 위주로 연습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부터 해서 올해 중3 여름방학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또 시험 기간에는 3주 정도 계속 쉬고, 그렇게 하다 보니 1시간에 세브직도 해야 되고, 스케일도 해야 되고, 에튜드도 해야 되고, 곡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양을 하다 보니 곡은 거의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초 기본 위주로 하다가 이제 올해쯤 우리가 올해 3학년 들어서 덕원예고를 목표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이제 테크닉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여름쯤에 선화예고로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화예고를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하고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곡은 한 모차르트 정도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낭만곡은 해보질 못하다가 여름에 그래도 우리가 덕원예고든지 어디 가려면 낭만 콘체르토 하나는 해야 되니까 멘델스존을 해보자 하고 막 악보를 읽던 차에 선화곡이 나왔는데, 선화예고곡이 랄로 콘체르토 5악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일단 이 곡을 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이 곡을 자유곡으로 그냥 덕원을 보자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학생이 이번에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학생은 교수 레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콩쿨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입시 평가회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를 믿고 계속 그 기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곡 나와서 그 곡 나와서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레슨을 한 거죠. 그때부터 곡 위주로 레슨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 입시를 앞두고 계속 제가 에튜드 숙제 내주고 스케일 숙제 내주고 하면 다른 학생들 같으면 불안한 거죠. 내가 지금 곡 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스케일하고 에튜드를 해? 이러고 되게 불안할 테고, 저한테 레슨 왔던 학생들 중에서도 몇 번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든지 오면 뭐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일단 기초부터 하거든요. 소리가 안 좋으면 소리부터 해야 되고, 왼손 오른손이 안 좋으면 왼손 오른손부터 잡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한두 번에 단기간에 그게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고생들 이런 학생들이 그거를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내 실기시험이 코앞에 있고 당장 뭐가 있는데 나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지방 예고생이 저한테 왔는데, 자기가 지금 1년 동안 고2인데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곡도 정해가지고 왔어요. 자유곡인 학교를 그러니까 자유곡인 학교에 이 곡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들어가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당연히 그 학생이 지금 뭐 왼손 쉬프팅도 잘 안 되고 활에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막 그 생소리가 나는데 이 곡을 1년 동안 해도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다. 너가 차라리 이번 그러니까 고2까지 내년 곡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기초 훈련을 더 하자.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뭐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저를 믿고 지금 스케일이랑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학생도 저를 믿고 그냥 앞으로 쭉 한다면 몇 달 지나면 더 좋은 소리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선화예고 들어간 학생도 저를 믿고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그 학생이 그렇게 막 어디 레슨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또 뭘 막 한 것도 아니고 꾸준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레슨 오고 마지막 실기시험 입학시험 전주에 체육대회까지 다 참석했어요. 한 번도 학교를 뺀 적도 없어요. 조퇴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다 누구나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죠. 선생님의 역할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을 100%, 120%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학생이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재능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왔고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왜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레슨 받고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 선생님 붙여가지고 연습시키고 저는 근데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익히려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당장 안 고쳐진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별론가 하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받아보고 저기서 뭐 활 잘 쓰는 선생님한테 활 받고 비브라토 받고 뭐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노래 받고 이거 저는 진짜 뭐 한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끌어주는 그런 선생님이 좋고 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누가 잘한다고 거기 가면 똑같이 잘하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막막하다. 또 예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주위에 정보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또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입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을 쌓는 거구나. 그냥 내가 막 한 곡을 오래 한다고 발전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런 테크닉 공부, 소리 공부 이런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입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